네, 반갑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주말 변동성 때문인지 모르지만 일단 시장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항상 이 주말 오후는 네, 하락해서 끝나더라고요. 에잇! 짜증나. 그죠?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 즐거운 주말이잖아요. 불금 보내셔야죠. 자, 외국인들은 순매도가 지속됐고요. 코스피 대형주는 그나마 좀 양호했는데 코스닥 대형주들은 변동성이 좀 크게 보였습니다. 특히 2차전지 또 HLB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쪽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잠깐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밀렸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더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뭐 일단은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좀 나올 수 있겠고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적절한 매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섞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차트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596포인트 어제보다 더 내렸어요. 0.09. 네, 09는 없는데 네, 0구 없단데 왜 0.09나 내렸지? 에이, 짜증나요. 그죠? 네, 이게 아침에는 좋았다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0.8%씩 올라가서 분위기 괜찮았었는데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조금 낮춰졌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은 다 올라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밀리고 뭐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동시효과돼서 좀 밀렸어요. 그래서 오후에 보시면은 이게 한시경부터 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았어요. 네, 이 1시 넘어가면서 떨어진 부분들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회복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있었던 부분들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개별주들이 약간 변동성이 좀 크게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동을 볼게요. 외국인들 매도가 오늘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팔아가지고요. 네, 6천억 정도 순매도 나왔고, 코스닥 쪽에는 순매수 좀 있었습니다만, 선물도 선매수가 있었어요. 근데, 현물 쪽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금융투자나 연기금은 둘이 매수해주면서 2,700억의 기관 쪽 순매수 있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네,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 뭐 양호한 편입니다. 빨강이 더 많이 보이죠. 하지만 2차전지 쪽이 좀 많이 밀렸어요. SDI는 그래도 살아남았네요. 야, 근데 좀 밀려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많이 밀렸죠. 테슬라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 쪽도 대부분 다 밀렸기 때문에 테슬라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 조금 애매한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좀 올라서 100만원대 다 지켜주면서 진행이 좀 됐고요. 흐름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됩니다. 전고점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삼성전자는 0.68 59,300원이네요. 어제 59,600원 샀는데 이거 지금 300원 잃어버린 거잖아. 네. 하지만 올랐죠. 네. 오늘 고가가 2%까지 올라갔다 떨어진 거라서 변동성은 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부담감은 있었겠죠. 자, 하이닉스는 186,000원이요. 오늘 19만원 넘어갔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돌파 포인트가 계속 진행되면 애매합니다. 이거는 지금 조정이 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21선 따라붙고 있죠. 61선 밑에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18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수준의 지지라인대를 지켜주는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릴 수도 있는데 뭐 큰 문제 될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은행주들 그래도 오늘 금리 인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인데도 은행주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또 네,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2차전지니까 떨어진 거고요. 조선주들 하락세 있었고 KTNG는 말씀드린 그대로 네, 하락폭이 또 커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대체적으로는 좀 잘 올라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죠. 알테오젠이나 이런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은 좀 있었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하락세가 커지면서 끝났고요. HLB도 11%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엔캠도 떨어졌고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소부장 쪽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오늘 빨간색 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의 움직임들 보시면 이쪽에 있는 거 소부장 쪽 움직임들이 조금 괜찮은 편이죠. 대주전자들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뭐 솔브레인이나 원익도 동시효과 때문에 밀린 거 아니면은 그래도 제법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동기세미캠도 1% 정도 상승했고요. 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시총 상위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하락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런 상태라면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락 종목 숫자를 살펴보시면 지금 370개 상승이고요. 489개 하락이죠.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592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986개 하락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뭐 좀 유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락 종목의 숫자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률 한번 볼까요? 네, 한세 예스홀딩스 요거는 상한가. 네, 좋아요. 상한가 오늘 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스24 네, 홀딩스입니다. 예스24도 상한가고요. 예스24 홀딩스도 상한가입니다. 네, 요거 들고 계신 분들은 네, 제가 말씀드렸죠? 더 들고 가셨다가 다음날 한 번 더 보자고요. 네, 월요일날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컴퍼니 K 이런 것들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예림당 상한가, 밀리의 서재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티웨이 홀딩스의 싱크빅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네,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있었고 이 대명선을 시즌하고 그 티웨이 홀딩스 그 다음에 여기 예림당 그 다음에 또 뭐 있잖아요, 관련주들. 네,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네, 월요일까지는 보시되 월요일날 변동성 나오면은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이 좀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당장 팔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개 매수를 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 매수 가격이 결정되고 나서 매도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공개 매수 가격이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주가 떨구고 나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체크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보다 좀 떨어졌네요. 아침에는 1.9 정도였는데 지금 1.89가 나왔고요. 하락률이 좀 더 올라갔을 것 같죠? 네. 하락 종목도 더 많아졌어요. 네, 차이나 반도체도 그렇고 많이 떨어졌네요. HLB도 다 그렇고요. 9% 이상 하락하는 종목이 15개, 16개에서 2개 빼면은 3개 빼면은 13개 정도 나오네요. 네. 13개 정도면 제법 많은 편입니다. 네. 자, 쭉 내려보면은 3.14 1.8이었으니까요. 네, 마이너스 1.5% 정도까지도 네, 하락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계좌 오늘 마이너스 1.5% 정도면 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네, 보합이긴 한데 조금 밀렸을 것 같아요. 한 0.2 마이너스 0.2 정도? 네. 그 정도 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까 그 동시효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플러스였거든요. 계좌가. 근데 동시효과에서 조금 밀려가지고요. 마이너스 한 0.2 정도 나왔을까 말까 뭐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계좌는 보합이고요. 뭐 어제 수준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계좌는 네, 어떤 종목을 많이 갖고 있냐 좀 다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대형주를 갖고 있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기관 쪽은 삼성전자 순매수 2,300억 샀습니다. 오, 기관 쪽 방어가 나오네요. 그죠? 금융투자가 삼성전자 1,000억 샀고요. 연기금도 샀나요? 연기금도 샀고, 투신도 샀나요? 네, 투신도 샀고요. 오, 많이 샀네요. 근데 지금 투신 쪽은 완전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버리네요. 하이닉스는 좀 팔았고요. 연기금은요? 연기금은 자동차하고 같이 사고 있는 거고요. 금융투자는 네, 은행하고 같이 사고 있는 모습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공동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고요. 삼성전자 순매수가 2,300억. 제대로 된 반등을 좀 해줘야 되려면 얘네가 매수를 좀 더 확장해줘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2,300억보다 더 팔았냐 안 팔았냐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잠정 집계로 봤을 때는요, 외국인들이 2,200억이었거든요. 확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볼까요? 네.
3,900억 더 팔았네. 4,000억 팔았네요. 더러운 놈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쪽 매도가 계속 이어졌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중국 관련주들, 뭐 조선주 이런 쪽으로 해서 매도가 좀 진행됐습니다. 자, ABL바이오 순매수 있었고요. 하이닉스 순매수.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더 좋아하네요. 네, 그 다음에 알테오젠,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오늘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의 그 삼성전자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거나 매수로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삼성전자의 반등이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워낙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뭐 10%, 15%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큰 저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고심이 있겠죠. 시장을 잡아놓고 삼성전자만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부분인데 시장을 잡아놓고 올리려면 뭐 시총 상위에 있는 다른 것들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든 하겠죠. 하겠죠. 지들이 뭐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하게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든 뭐 중기적으로 올라가든 일단 상승 쪽에 기울기를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네, 이제 뭐 큰 이벤트 다 지났고요. 만기일 이후에 주말장까지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PPI 지표 발표가 되겠지만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부터 해가지고요.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말 푹 쉬시고요.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불금, 그 다음에 신나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